서울시가 마포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자 주민들이 개별 접촉을 통한 설득 작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에 등록된 7만여 대 모든 택시를 안심이 앱과 연계한 안심 귀가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겨울을 맞아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기 매트 등 난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마포 소각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설명회 무산 이후 서울시는 공식 설명회 대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개별 접촉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 더욱더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마포 소각장 주민 설명회. 소각장 결사 반대, 전면 백주화를 외치는 주민들의 고성과 호루라기 소리로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기야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지더니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서울시는 주민 전체 설명회 대신 개별 접촉을 통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주로 아파트 경로당과 상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자 대표회의를 만났으면 좋겠으나 그분들께서는 아예 만나시를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우선 저희가 그냥 예약 없이 방문을 드려서 우선 만나 뵙고 주로 의견 듣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노인정이든 슈퍼마켓이든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활동에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반대에 부딪히자 현장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개별 접촉을 하면서 주민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하러 왔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다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신문 같은 거에서 보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다닌다 그러니까 기분이 싹 상하더라고요. 1,0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 사람 목숨을 갖다가 담보 잡으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걸 설득한다고 설명해 설득한다고 대신 돌아다녀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거야. 고급 인력 갖다가 주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따위로 파괴가 돼가지고 수순을 밟을 것 같으면 당장 정지시켜라. 주민 대처기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단지에다 우리가 다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투쟁할 겁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중단한 뒤 최근 다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된 주민 전체 설명회를 다시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경로당 입구에 이처럼 서울시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붙이고 시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에 등록된 7만여 대의 모든 택시를 안심이 앱과 연계한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안심귀가 택시 탑승객이 승차 전 안심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안심이 앱은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스마트 CCTV 7만 대를 연결해 실시간 귀가 모니터링 등 안심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은평소방서의 송기선 소방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겨울철 난방기로 인한 주택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용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가 강해지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주택 화재 발생이 증가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화재 발생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기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화재 장소는 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도 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생활하던 중 장판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전열기구를 켜놓고 외출하였다가 전열기구가 쓰러지며 화재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보일러는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난방기 사전 점검 또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이 중요할 텐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과부하 등의 정기적인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먼저 겨울철에 전기요를 사용하거나 전기 매트 위에 이불을 깔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타기 쉬운 재질로 이루어진 이불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기 매트는 사용 종료 후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까지 빼주십시오. 방금 전 반려동물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열기구를 켜놓고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니 외출 시에는 난방기기를 꺼놓고 외출하거나 보일러를 약하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 난방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인증 마크인 KC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기통이 빠지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일러 배기통이 이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 배기통이 막히면 과열, 소음, 배기불량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통의 찌그러짐을 확인하고 이물질은 제거해야 합니다. 가스 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 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최근에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산불하면 이제 보통 봄철을 많이 생각하는데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산불 예방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실까요? 산불은 사계절 중 봄 다음으로 겨울철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할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입산 통제구역에서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반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금지입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산불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은 진화하고자 할 때는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송기선 소방장이었습니다. 네,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월드컵 직전에 열기는 이전 대회들만 못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전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리 응원,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이 안전 대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안방 열기만큼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중심의 지역 상권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